안녕하세요. 연결의 가능성 청년 자립 내비게이션 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지 한번 저 따라와 보시겠어요? 천천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만능 김치 양념을 만들 거예요. 만능 김치 양념의 재료들 한번 볼까요? 우선은 김치를 담근다니까 배추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큰 배추까지 사실 필요 없어요. 요 정도 작은 쌈 싸먹는 알배기 배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깍두기를 담을 거니까 무가 필요하겠고요. 상추나 깻잎, 다른 야채들은 집에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 족발이나 삼겹살 드신 후에 시켜 먹었는데 상추가 아주 조금 남을 수 있잖아요. 그거 버무려서 드실 수 있어요. 그 내용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건 배추와 무를 절여주는 거예요. 배추와 무를 절여줄 건데 좀 낯설죠? 배추 무를 절인다. 되게 거창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추는 우선 씻지 않아도 돼요. 씻지 않은 알배기 배추 보통 깨끗하니까요. 위에 밑둥만 이렇게 아래 밑둥만 제거해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밑둥만 제거하고 배추는 이렇게 낱낱이 꺼내주는 거예요. 잘 펴지죠? 사실 이 상태로 절여 주셔도 돼요.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추를 겉절이를 먹으려고 집었는데 너무 크면 한 입 가득 들어가잖아요. 불편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배추를 갈라줘요. 이렇게 갈라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제가 지금 칼을 되게 위험하게 쓰는 것 같지만 이 손으로 배추 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거든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들은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까 요 밑쪽에 보면 큰 배추들이 있죠. 이 배추들은 이런 부분 좀 잘라내고 톡톡 칼 끝으로 이렇게 톡톡 치면은 배추가 잘 나가요. 난 요게 좀 불안하다, 위험하다 하시면 도마에다 올려두고 이렇게 가르시면 돼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세요. 다치지 않고 요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아주 시끌시끌하죠? 이곳에서 따라 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는 들을 수 없음이 참 아쉽네요. 다치지만 않게 제가 너무 강조하죠. 요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과 칼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다치지 않게 하면 돼요. 안전하게. 자, 이렇게 크다 싶은 애들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두세 개도 한꺼번에 가능하지만 여러분은 하나씩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거의 다 됐을까요? 얘 좀 크네요. 요 정도, 배추는 요 정도면 됐어요. 그리고 무도 같이 절여줄 거기 때문에 무도 같이 잘라서 깍두기 하기 전 단계로 우리가 절여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통 무를 깍둑 썰기 한다고 하잖아요. 무는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갈치조림을 할 때 무를 이렇게 썰었죠. 저는 작은 한 입 크기로 하거든요. 보통은 좀 크게 깍둑 썰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는 깍두기 담아놓고 나중에 잘 익은 깍두기 볶음밥 해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작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제가 자르기 쉽게 잘 보여지게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끝에는 조금 잘라내고 이게 매운맛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크기는 이 정도? 끝부분이니까 이렇고요. 무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보통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 적당히라고 하지만 엄지손톱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크면 볶음밥 할 때 너무 많이 커져요. 물론 볶음밥이 목적은 아니지만 국물까지 맛있게 잘 된 깍두기는 익었을 때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추와 무를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가운데 부분은 좀 크기가 크니까 4등분도 해주시고 앞뒤 부분은 3등분 정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무 써는 데만 여러분 막 한참 걸리시는 거 아니죠? 잘 따라하고 계신 거 맞죠? 자, 이렇게 무와 배추를 다 썰었어요. 무와 배추를 다 썰고 나면 어떻게 절일 거냐 하면 저는 제가 드린 이렇게 가는 소금이 있어요. 이 가는 소금 말고 굵은 소금을 드렸을 거예요. 이 굵은 소금을 한번 꺼내 보세요. 굵은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절이기도 하지만 넓은 볼에 물을 담고 소금을 2주먹 정도 넣으세요. 소금을 2주먹 정도 넣으세요. 한 주먹으로 배추, 한 주먹으로 깍두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에다가 물을 넣고 2주먹 정도 넣으세요. 2주먹 정도 넣으신 후에 이렇게 살살살살 녹여요. 완전히 녹을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녹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물에 살살살살 녹여서 절이면 금방 숨이 죽고 많이 짜지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가라앉고 녹았죠. 이 상태에서 소금을 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들어서 뿌려요. 소금을 들어서 적당히 나눠서 뿌려주고 물도 뿌려줄 거예요. 얘가 지금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물 자체를 뿌려줄 거예요. 소금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우리가 아까 2주먹 넣은 걸 다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잘 따라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도 잘하고 계시기를. 자, 이렇게 다 털어 넣은 후에 살짝 섞어주세요. 위에만 소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래까지 내려가게 살짝 섞어주세요. 깍두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짝 섞어주세요. 자, 배추와 무를 다 절여 두었어요. 이렇게 한 25분에서 30분가량 둘 거예요. 요걸 두는 동안에 우리는 만능 양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능 양념에서도 간장 양념과 마찬가지로 준비할 건 파예요. 파를 아직 미리 씻어 놓지 못하셨으면 잠깐 영상 멈추시고 파 씻어 오세요. 파 이렇게 뿌리를 떼고 씻어서 요 정도면 돼요. 큰 뿌리라면 한 뿌리, 작은 뿌리라면 2뿌리. 파 이렇게 줄기는 이렇게 갈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갈르니까 좀 위험해 보이죠? 저는 익숙하지만 그래서 무서우시면 이렇게 아래 내려놓으시고
파 끝으로, 칼 끝으로 이렇게 갈라주시면 돼요. 무서우시면. 네. 안전한 게 최고니까요. 이렇게 갈라주시고, 얘는 아주 잘게 다지지 않아도 돼요. 크게 크게. 어슷썰기라고 해요. 이렇게 어슷 나간다 해서 어슷썰기예요. 간장 양념 할 때처럼 굳이 아주 작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슷 썰어주시면 돼요. 끝부분도 잘 잘라주세요. 너무 작지 않게 어슷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한두 뿌리 정도의 파를 썰어주시고 얘를 준비해 두신 후에 양념 만들기를 할게요. 우선 고춧가루는 제가 종이컵으로 계량을 했죠. 고춧가루는 종이컵으로 따졌을 때 약 반컵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비율이에요. 만약에 종이컵을 한 컵을 했다. 나는 배추가 너무 크다. 그러면 반컵이 아니라 한 컵으로 했으면 다른 것도 다 계량을 똑같이 2배씩 하시면 돼요. 저는 레시피대로 반컵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고춧가루는 반컵. 멸치 액젓을 드렸죠. 액젓은 크게 2스푼. 액젓은 크게 2스푼. 하나, 둘. 액젓은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다 가능해요. 집에 이제 보통은 크게 있어서 오래 두고 먹는 편인데 액젓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작은 걸로 보내드렸어요. 네, 그리고 새우젓은 한 스푼만 넣을 건데요. 한 스푼에서도 되도록이면 국물 말고 새우만 뜨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한가득 한 숟갈 아니고요. 그럼 너무 짜지거든요. 얕게. 숟가락에 올라갈 때 얕게 한 숟갈. 이건 지금 반 스푼 아니에요. 얘 이렇게 펼치면 한 숟갈 맞죠? 새우 국물 없이 새우만 건져서 한 숟갈. 국물만 넣으시면 물론 새우가 씹히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얘도 사실 호불호가 갈려요. 이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새우젓도 다 다져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자, 새우젓도 한 숟갈. 그리고 보통 그 김치를 할 때 설탕을 안 넣기도 하는데요. 겉절이는 의미가 금방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탕도 한 숟갈. 설탕 한 숟갈. 설탕 한 숟갈. 그리고 다진 마늘도 한 숟갈. 마늘도 한 숟갈. 마늘도 한 숟갈. 얘도 보세요. 이렇게 퍼뜨리면 한 숟갈이죠. 마늘 한 숟갈. 그리고 깨는 마지막에 뿌릴 수도 있고요. 지금 넣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반, 마지막에 다 완성된 후에 반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깨 약간, 통깨 약간. 그리고 제가 빠른 그 단맛과 빠른 발효를 위해 과일즙을 준비했는데 배즙을 드렸거든요. 근데 꼭 배즙을 넣지 않으셔도 돼요. 사과즙이 있거나 과일즙이 있으시면 넣으셔도 돼요. 배즙을 이걸 다 넣으면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만 넣으시고요. 한 모금 드세요. 3분의 2 정도만 짜 넣으시고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파를 넣으면 양념 끝이에요. 우리가 아까 잘라놓은 파 있죠? 파를
몽땅 넣어주세요. 몽땅 넣어주세요. 이렇게 만드는데 30분이나 걸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직 배추와 무가 절여지지 않았어요. 좀 기다릴게요. 자, 요 양념을 마무리를 해두고 절여지는 동안 한 가지를 더 준비할 건데요. 그거는 이제 배추 겉절이에 들어갈 양파와 부추를 자를 거예요. 그런데 양파를 이렇게 보내드린 걸 잘 씻으셨을 테지만 이런 애들은 참 멀쩡하죠. 잘라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파가 간혹 있어요. 양파 자루에서 보면. 그쵸? 껍질을 이렇게 벗기다 보면 여기 뭔가 냄새가 나고 썩었어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죠? 다 버려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 버리시면 안 돼요. 밑둥은 물론 잘라내죠. 이 부분을 잘라내고 나면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라내고 나면 안에가 괜찮아요. 네, 이 부분 괜찮을 때까지 여기가 약간 괜찮지 않죠? 이 부분을 까내시면 돼요. 양파는 껍질을 벗겨내면 안에가 신선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벗겨내고 나면 이 양파 먹을 수 있겠죠. 물론 이 밑둥 다시 잘라내시고요. 이 부분 잘라서 내고 우리 먹게 된 거예요. 통째로 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헹궈 가지고 올게요. 양파는 겉절이에 들어갈 양파는 아주 얇게 채 썰듯이 넣으시면 돼요. 보통 양파는 반을 갈라요. 천천히 하세요. 반을 가르고 안전하게 이렇게 눕히세요. 반을 갈라서 눕힌 후에 끝에서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거를 채 썬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한참 가다 보면 위험한 것 같죠? 자르기 힘들 때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양파를 잘라내셔라 했더니 방향을 저와 다르게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게 맛은 똑같아요. 맛은 똑같은데 이렇게 반을 잘라서 눕힌 후에 이렇게 자르면 길게 나오는 형태가 위에 껍데기만 길고 안은 짧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와 밑둥을 위아래로 둔 채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양파를 잘라두고요. 양파는 겉절이 하나에 양파 하나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양파 맛이 너무 싫다 하시면 반만 넣으셔도 되고 난 양파 좋아하시면 하나 다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나누어 드린 그 부추도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 필요하거든요. 부추는 끝에 흙이 묻어 있는 부분을 잘 씻어내시고 반 자르고 양파에 길이가 있죠. 이 양파 잘라낸 길이 그 길이보다 조금 더 짧게 하시면 돼요. 양파 길이보다 조금 짧게. 이게 너무 길면 막 돌아다니거든요. 부추가. 이렇게 되면 겉절이 준비는 끝이에요. 얼마나 절여졌나 한번 볼까요? 네, 아직 멀었어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주면 이렇게 뒤집어주면 밑에 물기와 소금이 섞여요. 배추가 얼마나 잘 절여졌는지 확인하는 건 이렇게 배추를 꺾어보면 되거든요. 꺾었을 때 이렇게 뚝 부러지는 경우는 덜 절여진 거예요. 꺾었을 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휘기만 해야 돼요. 휘기만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꺾으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절여 두겠습니다. 겉절이가 아니라 보통 김치 담을 때도 배추를 절이는데 그때는 이렇게 다 낱낱이 떼서 하지 않고 전체 통 배추를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절여요. 제가 또 알려드릴 기회가 있겠죠. 오늘은 겉절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절여졌네요. 이제 우리 한번 헹궈 볼까요? 살짝 헹궈서 소금기를 물에 이렇게 살짝 씻어서 물기를 쭉 빼주면 돼요. 채에 건져서 아예 물을 완전히 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직 소금이 바닥에 약간 남아있죠? 잘 절여진 거예요. 너무 많이 씻어내면 짠기가 빠져서 또 배추의 단맛이 빠져서 맛이 없어질 수 있어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이렇게 소금기만 싹 빼주시면 돼요. 깍두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헹궈서 이렇게 물기만 빼주시면 돼요. 굉장한 내공이 필요한 것 같죠? 바구니에 건지셔도 돼요. 물기 쭉 빼서 우리는 이제 바로 버무릴 겁니다. 또 가실까요? 네. 이렇게 배추가 잘 절여졌어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잘라놓은 양파, 부추는 다 넣으셔도 돼요. 부추는 다 넣으셔도 되고, 양파는 많이 넣으면 좀 달아지니까 상추 겉절이에 쓸 양파를 좀 남겨둘까요? 조금만 남겨두고 비닐장갑을 끼시고 양념을 이렇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무려 보면 양념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넣으시면 돼요. 참 어렵죠? 근데 또 손에 익숙해지면 이게 더 쉬워요. 제가 잡은 게 막 한 주먹이 아니라 숟갈로 따지면 한 2숟갈 정도 되는 양이었거든요. 지금은 1숟갈 정도 되는 양. 아까 그 알배기 배추에 한 3숟갈 정도의 양념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주무르시면 안 돼요. 막 누르면 배추가 뭉개지고요. 이렇게 살살살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버무려 주시면 돼요. 매운 걸 좋아하시고 하시면 양념을 좀 더 넣으실 수도 있고, 맵지 않은 담백한 맛을 원하시면 양념을 좀 덜 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얘는 지금 너무 허옇죠?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집에서 겉절이라니. 굉장한 일이죠. 자, 이 정도면 거의 됐어요. 그래서 한번 담아 볼게요. 양이 꽤 많죠. 알배기 배추 하나로 꽤 많은 양의 겉절이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음식에 참 잘 어울리겠죠? 자, 여기까지 배추 겉절이 끝. 이번에는 깍두기를 버무려 볼게요. 양념을 하고 나니까 아까 그 양념을 거의 다 써서 같은 양의 양념을 또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에 배추 겉절이 깍두기를 다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양념은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쓰시는 게 좋아요. 깍두기 양념에는 동일한 양념에 한 가지만 더 추가가 돼요.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생강가루예요. 생강을 즙을 넣으면 가장 좋지만 사실 생강즙이나 생강을 집에서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가루를 드렸어요.
깍두기 양념은 이쪽에 덜어서 쓸 거기 때문에 생강가루를 넣어 볼게요. 얘도 아주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티스푼으로, 그러니까 커피 스푼으로, 아주 작은 커피 스푼으로 2분의 1 정도, 한 스푼도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2분의 1 정도 되겠죠? 한 스푼으로 보이시나요? 옆으로 퍼져서 그래요. 양으로 따졌을 때는 작아요. 그래서 네. 아마도 양념을 이만큼 덜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생강의 향을 내는 정도고요. 깍두기에는 이 생강의 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양념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깍두기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양념을 넣고, 보통 엄마들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릇에다가 무나 상추나 배추나 이렇게 깨끗이 양념을 씻어서 사용하시기 위해 여기 따라 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안 보이시겠죠? 이렇게 양념을 싹싹 긁어 쓰시느라 네, 그릇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많이들 하세요. 그 양념도 아까운 거지. 이렇게 버무리면 깍두기가 완성됩니다. 네, 깍두기도 바로 먹는 깍두기보다는 그래도 익혀서 먹는 깍두기가 좀 더 맛있을 수 있죠. 근데 날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빨갛게 됐어요. 좀 매울 수도 있겠는데? 먹어볼까? 그렇게 안 맵네요. 진짜 매운지 안 매운지 하나서? 괜찮아요. 깍두기도 접시에 담으면 깍두기도 모두 다 접시에 담으면 끝! 비주얼이 너무 차이 나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 그릇 씻지 않은 채로 바로 할게요. 마지막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추 겉절인데요. 양파는 아까 남은 거 그대로 다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고, 상추는 칼로 자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뜯을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상추가 아니어서 잘 안 뜯어지지만 상추는 이렇게 잘 뜯어지거든요. 칼 쓰는 것보다는 뜯어서 살살살 버무리는 게 맛있어요. 얘는 좀 작게 뜯어내야 되겠죠. 줄기도 있으니까. 화풀이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깻잎도 자르셔도 되고 뜯으셔도 되는데 깻잎은 자르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이 끝에 줄기가 좀 억세기 때문에 잘라볼게요. 억센 요 끝부분은 잘라내시고, 깻잎은 저희는 깻잎을 좋아해서 지금 많은 양의 깻잎을 했는데 겉절이에 깻잎은 조금만 들어가도 돼요. 조금씩 쓰셔도 돼요. 이것도 역시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이 상추 겉절이 이 양념은요, 우리가 오늘 지금 만든 김치 양념 요거 한 숟갈,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만들었던 만능 간장 양념, 이 만능 간장 양념을 한 숟갈 이렇게 넣어서 버무릴 거예요. 간은 봐가면서, 간을 먹어보면서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상추의 양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에서 한번 해봤어요. 얘도 이렇게 꼭꼭 누르시면 안 되고요. 꼭꼭 누르시지 말고 이렇게 살살살살 버무리듯이. 간장향도 나고 약간의 참기름과 겉절이 양념인 김치 액젓 냄새가 살짝 섞여서 이게 무슨 맛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의외로 밥도둑이에요. 얘만 있으면 밥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건강한 밥상이 되겠죠? 자, 다 됐어요. 너무 많은 양념을 쓰면 얘 역시 짜거나 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상추 겉절이도 끝. 만능 김치 양념 어떠셨나요? 정말 김치 담을 수 있을 것 같죠? 간단해요. 심플한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청년 자립 내비게이션 어떠셨어요? 정말 잘 따라오셨나요? 진짜 경로 이탈하신 거 아니죠? 이탈하셨어도 괜찮아요. 다시 오면 되니까. 지금까지 청년 자립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함께 했었던 고윤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애쓰셨어요. 모두 애쓰셨어요. 안녕. 또 만나요. 오호! 진짜 깨!